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그냥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가 우리가 진짜 스마트폰 모델명도 몰랐었지만, 이제 그 모델명부터,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능들, 그렇게 이제 첫 시간을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AI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AI하고 스마트폰이 내 비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로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오늘 이제 본격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카톡에 올라온 것도 있고 메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으시는데 우리 카카오톡을 메모장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네, 나와의 채팅으로 쓰시죠? 나와의 채팅으로 쓰시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나와의 채팅을 하게 되면, 본인 이제 이름으로 해서 나와의 채팅을 하죠. 나와의 채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쭉 올려다 보면, 각각 제가 이제 불러온 거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뭔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뭐 카메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카메라고, 여기는 별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위치 추적,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검색을 누르니까 뭐가 떠요? 이상하게 뜨죠? 키워드가 뜨죠? 요런 키워드가 지금 뜹니다. 그러면 내가 이 메모가 별표로 하는 메모만 찾으면 누르면 별표와 메모만 제가 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로 관련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내가 뭐 하는 거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메모를 여기다가 어떤 메모를 이제 링크를 가져오든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메모를 하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내용에서 뭐 지식 플러스에 있는 내용 중에 요거 한번 불러서 여기에 있는 주소를 제가 복사해서 제 카톡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카톡 그거 밑에서 카메라 같은 거 자체가 아예 안 떠요. 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제가 이제 나와의 채팅으로 메모장을 가져온 거예요. 뭘 메모를 쓰셔도 되는 거고, 했을 때 이 메모를 가져온 거를 꾹 누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 글이 뜰 거예요. 근데 위에 키워드가 뜨죠? 태그가. 다 뜨시죠? 그 뜨는 거를 선생님들이 옆으로 밀어보면 되게 많아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꾹 눌렀을 때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링크를 나는 여기에 관련된 이 아이콘을 가지고 여기 어울리는 걸로 나는 갖고 싶어. 캘린더에 관련되면 캘린더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어떤 폴더 개념이면 여기 폴더 개념인 이걸 누르셔도 되는 거고 장보기 관련된 어떤 아이콘이다 그러면 이거 장바구니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뭐 돈에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링크면 아예 링크만 있으면 링크만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링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상단에 이 돋보기를 누르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뭔가 이게 키워드를 넣어놨던 게 뭔가 해서 선생님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딱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메모를 하셨을 때도 내가 기존에 메모했던 게 뭔지 계속 이제 올려보게 되잖아요. 스크롤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내가 여기다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놨을 때 아니면 뭐 글을 써서 내가 넣어놨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 키워드와 함께 이 태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다 있긴 있는데 수정할 수도 있고 답장 뭐 전달 여러 가지 다 기능들이 번역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메모장을 카톡에서 나와의 채팅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고 검색 돋보기를 눌러서 내가 그 관련된 것들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선생님 나와의 채팅을 메모해 놨던 것들을 쭉 스크롤 하시면서 관련된 키워드 태그를 이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한번 찾기가 쉬운 거죠. 시간이 있으실 때 내가 나와의 채팅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 정리. 메모 정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그거 제발 또 별도나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없애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다시 누르면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누르면. 내가 했던 걸 누르면.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가 여러 가지 기능이 카톡 안에서도 지금 말고 번역도 가능하고 뭐 롱 터치 해가지고 롱 태그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카톡이나 이제 문자에서 우리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AI 생성이 기능이 이제 최신폰에 이제 탑재가 됐어요. 탑재가 돼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글을 쓴다고 치면 나와의 채팅에서 글을 쓰게 되면 이제 요게 글씨가 있죠. 요게 떠요. 새로운 게 생성형 AI. 요게 최신폰에 여기 뜹니다. 네, 여기 글을 쓰려고 타치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클립보드에 이제 이거 지금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어요. 클립보드에는. 그런데 클립보드 옆에 생성형 AI가 생겼는데 이게 기능이 뭐냐면 눌러보면 내가 문장 스타일, 문법, 어떤 요약도 가능하고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초대글을 작성을 해주고 싶어. 생일 축하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해주면 생일 축하글을 여기다 이제 키워드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형태를 스타일이 일반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로 쓸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공손한이냐 친근한이냐 뭐 정중한이냐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세안상 딱 누르면 얘가 이제 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글을 이렇게 AI가 이제 글을 써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해서 가져가서 이제 이름을 넣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이름 넣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복사된 거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 적용해도 되는 거고 여기다 다시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누구 생일 축하하고 하는 그 당사자 이름을 쓰면 되겠죠? 당사자 이름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다. 생성형 AI로 글을 쓰는 이거는 이제 카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자를 쓰시게 되면 이 기능이 이제 생성이 됐다라는 거죠. 나와 채팅을 하게 되면 누구 한 사람을 여기다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이게 바로 뜹니다. 여기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라는 거죠. 최신 핸드폰에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4하고 25에 아마 이제 장착이 된 걸로 알고. 24 없어요? 네. 아마 조만간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능을 깔아서 바꿀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기존 거에서 예, 그게 현재 삼성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긴 할 텐데, 지금 현재 25에, 예전에도 24 나올 때도 24에만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23과 22에 장착을 해줬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기능을 추가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기능을 최대한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종이 S 시리즈의 뭐 23, 24, 요 기종 안에서만 가능하다. 최근에 발매된 2, 3년 안에 발매된 기종 안에서만 거의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최신 기능들을 쓰고 싶으면 결국은 최신 폰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면 너무 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워낙에 크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걸 매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 때문에 바꾸는 거긴 하지만 비싸잖아요.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이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가는 이런 스마트폰인데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점점 좋은 이런 기능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내가 여기다 못 썼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제미나이에다가 생일 축하 글로 해가지고 뭐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거기서 작성을 해주니까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내 기종에서 이런 기능을 쓸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바꿀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뭐 코팔라이트나 루틴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글을 써서 가지고 와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생성형 AI 챗봇이 되게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카톡에다 남겨주셔도 되고, 뭐 일찍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녹화된 영상 올려드리면 그걸 이제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이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뭐 지난번에 이게 보여줬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내용들이 진행 계속 할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일부는 배우실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영상 편집하는 것들 조금씩 배우실 겁니다. 오늘 사진 영상에 대한 기본을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 영상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이제 가져가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거, 그다음에 무료 음악 다운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AI 도구 또 이제 AI 도구도 한번 배우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하는 앱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서도 영상 편집하는 그런 기능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기능은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설정하는 부분만 좀 달라요. 좀 다르기도 한 거니까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 촬영, 영상 노하우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진, 영상 촬영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긴 하죠.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진 촬영하는데 좀 더 이제 내 가지고 있는 기종에서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나서 뭐 리터칭하는 방법, 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방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전문가 모드에서는 또 어떻게 촬영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기능과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하는 모드들이 또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서 이제 촬영하는 방법들을 같이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화면에 있는 내용처럼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스토리텔링. 뭐 갤러리에 담겨 있는 모든 사진이 스토리가 있다.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었지만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보시고 누가 이제 이 사진을 이건 왜 찍어서 어디서 찍어서 못 찍었어 하면은 그 사진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는 하시죠.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내가 여기서 놀러 가서 찍었던 여행을 가서 찍었던 왜 찍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풍경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했던 과제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AI가 분석을 해서 포토 에세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어떤 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노래 가사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작성하려면 힘들지만 AI의 힘을 빌려서 그 사진의 이야기를 또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처럼 진짜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은 사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뭐 반려견을 찍든 뭐 조카든 손주든 찍든 우리 가족들을 찍든 자녀들을 찍든 뭐 그다음에 여행 가서 찍든 어떤 그런 것들이 시간, 공간, 마음에 움직여서 사진을 찍게 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또 이제 말과 언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진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제 이천시에서도 관광사진전을 했어요. 전국 관광사진전. 근데 엄청난,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출품을 해서, 이제 대상부터 해서 이제 입성까지 이제 뽑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출품을 해서 이제, 관광사진이다 보니까 이천의 관광을 표현한 사진들이에요. 이천을 표현한 사진들인데, 주로 상위 입상한 사진들은 이천에서 했던 행사들 위주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많이 뭐 쌀축제라든지 도자기 축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요런 위주의 사진들이 좀 많이 상위 입상을 했더라고요. 그냥 풍경을 찍은 사진보다는. 어쨌든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가서 이제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만 봐도 어떤 뭐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진에 저 되게 뭐 그 장인이 찍은 장인을 찍은 그런 사진 작가가 아니면 도자기 만들고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쌀축제 때는 그런 이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김 같은 것도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그 논두렁을 달리는 어떤 그런 이제 농악대들이 이제 사진 이제 하는 그런 연주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진만 봐도 이 사진을 찍은 작가님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죠. 뭐 우리가 그림을 봐도 이 사진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을 우리들끼리라도 전시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어떤, 그리고 이제 사진만 덜렁 보내도 받은 사람과 내가 보낸 사람과 사진만 보고도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소통이 되는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카톡으로 문자로 사진을 보냈는데 자녀들하고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하고의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을 우리도 찍은 사진이든 뭐든 다른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이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거는 AI가 좀 도와서 그 말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토 토미오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분 책은 저도 사서 이제 읽어봤어요. 사서 읽어봤는데 그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대요. 사진을 찍으시면 진짜. 이분이 이제 그거를 뇌과학자인데 그거를 연구해서 그걸 입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하시는 분들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육체 연령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 사진 작가님이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60이 넘어서 사진을 시작을 했대요. 60이 넘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책도 내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이시면서 했는데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진을 찍으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은. 그죠? 많이 걷고 많이 돌아다니고 또 여행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집중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뭐예요? 손이 움직이잖아요. 손을 써요. 손을 움직이게 되고 카메라를 들고서 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많이 쓰게 되면 뇌가 발달된다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치면은 뇌가 많이 좋아지고 더 이제 똑똑해진다는 얘기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자 이 사토 토미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사진은 내가 찍어는 뭐 자유다 감동을 느끼고 어떤 사진은 소통 연결고리를 또 만들어주고 사진을 통해서 가족 사랑을 또 깊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 이 사토 토미오가 얘기하는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혹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젊어지는 분들 이제 젊게 활동을 해요. 사실은 젊게 활동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실 때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는지 좀 젊은 어떤 그런 역동적인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생각이 젊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더 젊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 나이를 좀 덜 먹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뇌 노화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토 토미오가 얘기했던 이건 입증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손가락도 많이 움직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내가 찍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요 표정은 이 표현은 이 장면은 내가 뭘 찍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 뭐 막 찍어도 사진이 뭐 스마트폰이 좋아서 사진이 다 잘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사진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 도서관에 가보면 사진에 관련된 책장이 거의 한 칸을 다 차지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 궁금한 것들 사진을 찍는 것들 뭐 카메라 DSLR 뭐 미러리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알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써놓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책도 빌려보기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가까운 도서관에 검색을 해보셔서 사진에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의 어떤 방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쓰신 이런 작가분들의 책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좀 더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느끼면서 사진을 찍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진은 이제 기록, 진실, 시간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사진은 어떻게 보면 기록성으로 많이 남겨져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현재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시대다. 언어, 소통, 전달, 지시, 표현,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런 기록,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기록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의 포토 에세이 집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포토 에세이 집도.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AI와 함께. 내가 찍은 사진을 AI에 표현하게 되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진이냐, 제가 이제 블로그도 쓰긴 했지만 사진을 앱을 이용해서 내가 찍은 사진이 좀 이쁘지 않아. 그러면 보정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앱을 통해서 그림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사진을 찍는데 지금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데 특히 이제 대학교 가서는 친구들이 모든 사진이나 여행 사진은 카메라는 저만 들고 다녔어요. 카메라는.
카메라는 저만 들고 다녔고, 그때 당시는 필름 카메라였고, 조그만 이런 카메라, 이제 자동 카메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카메라였는데,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현대라는 회사에 들어와서는, 사진 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그 사진을 또 찍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전자가 예전에는 카메라 사업부가 있었어요. 카메라 사업부. 그 올림푸스라는 일본의 회사와 제휴를 해서 올림푸스 제품을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에서 카메라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자동 카메라 요만한 거죠. 요만한 자동 카메라가 필름 넣는 자동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올림푸스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 사업부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을 거의 다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래서 서울집에 이제 부모님 집에다가 그 TV 위에다가 이제 그 카메라를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갖다 놓고 진열을 해놨었는데 집이 도둑이 맞았는데 다른 건 다 가져갔는데 그 카메라를 안 가져갔어요. 몰라서. 그게 카메라인지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도둑이. 그게 9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다른 뭐 진짜 제 2층에 있는 제 책상에 있는 서랍에 있는 비상금까지도 다 털어갔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카메라는 TV 위에 올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서랍에. 그 동작해요. 지금도 필름 넣고 하게 되면 동작을 하는데 한때 서울에서 필름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인화해주는 사진관들이 또 유행을 했어요. 레트로라 해가지고 유행하고 있고 흑백 사진이 되게 유행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흑백 사진, 레트로 사진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필름이 주는 어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 그런 찰칵 찍고 촤 돌아가는 어떤 필름 감기는 소리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필름 인화라든지 사는 것도 필름 값도 비싸고 인화하는 것도 비싸고 그 다음에 현상해서 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격이 필름 한 통에 현상과 인화까지 하려면 사는 가격도 있죠. 보통 한 2, 3만 원 될 거예요. 한 통에. 한 2, 3만 원 정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그렇게 예전에는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사실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부자였고 왜냐면 카메라 자체가 그 필름 넣는 카메라 자체가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사진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 비쌌어요.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뭐 저도 전문적으로 배운 거라기보다도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 찍는 걸 좋아서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동료들의 결혼식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웨딩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던 것이 퇴사를 해서 지금은 또 사진을 하는 이런 업을 가지고 또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흘렀는데 아는 동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카이브가 되게 뭐예요? 아카이브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이제 24년, 25년 됐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매장에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내가 사진가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동료가.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20 몇 년 동안 그냥 흘러와 버렸지만 조그만 사진관에서 이렇게 넓혀가는 그 과정들을 전혀 찍어놓은 게 없거든요. 그걸 관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런 아카이브도 본인들의 아카이브, 우리 가족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아니면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순간순간 찍어 놓는 거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찍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러게 나의 역사가 되는 거,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성이 됐지만 거기에 또 하나는 이야기 또 담기는 거죠. 이야기가 담긴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의 나의 가족의 역사를 책으로 포토 에세이 책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아니면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담을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진 작가가 이런 게 보시면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잘 가지고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룬다. 그 다음에 창의성, 순간 상상력을 다룬다. 그래서 이 사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사진을 하고 동료들을 만나봤지만 20년 넘게 만나보지만 좀 앞만 보고 좀 고지식해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요. 내가 찍은 게 최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좀 사진에 대한 타협이 좀 없어요. 사실은 좀 내 거에 대한 고집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안 알려줘요. 이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도구가 스마트폰이 다 하다 보니까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그냥 사진만 DSLR 사진을 찍어서 일반 디지털 파일로 사진을 이제 다 작품을 내잖아요. 근데 작품에 냈던 사진들을 한번 보면 디지털 힘을 비르지 않은 사진들이 없어요. 진짜 순수한 스마트폰으로 내가 찍었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전혀 손을 안 댄 사진이 없다라는 거죠. 다 디지털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사진의 색감을 내가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그거를 포토샵이든 어떤 보정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군산의 관광사진전을 이제 출품을 해서 그때 어떻게 됐나? 어쨌든 도록이 왔어요. 그쪽 사진 도록이 왔는데 쫙 보니까 이거는 사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좀 벗어났다라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 도구 잘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창의성, 순간 상상력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출품된 사진들이 좀 이제 디지털 힘을 많이 비룬다는 거죠. 디지털 힘을 많이 비룬다는 거죠. 뭐 아닌 사진도 있어요. 아닌 사진도 있는데 디지털 힘을 많이 빌려서 사진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다. 시간 여행.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찍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셔터를 눌렀을 때 분명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사진을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여행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에 큰 부분 사진을 찍고 또 서로에게 주고받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찍는 방법,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모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있으시면 좀 더 훨씬 편하게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담는 이야기들이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다음 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휴가 여행이라든지 뭐 산책 중에 담는 사진들이라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등산, 트레킹, 뭐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지난주에 눈 내렸을 때 사진 한번 찍으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 3월 달에 우리 눈 많이 내렸잖아요. 지난주에. 찍어 보셨어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출근하고 하느라고 못 찍었는데 출근하기 전에 제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찍어보긴 했어요. 근데 찍고 나서 그날 오후에 벌써 눈이 다 녹았잖아요. 완전 다 없어졌어요. 이따 찍어야지 했는데 없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 화요일 날 아침인데 화요일 날 아침에 눈 새벽에 엄청나게 내려서 그 10cm까지 눈이 쌓였는데 오전 지나고 나니까 눈이 다 없어졌어. 아예 언제 내렸나 듯이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담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진짜 내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기록을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찍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배려, 그 다음에 사진에 담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사랑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뭐 남편, 가족, 자녀들보다도 항상 제일 가깝게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제일 먼저.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들, 우리 동료들하고도 찍는 사진들 찍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찍어보시고, 걸어 다닐 때도, 걸어 다니시면서도 동영상도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여기 여성회관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골목길이든 도로든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느낌이 다를 거라는 거죠. 계절마다 느낌이 다를 거고. 그러면 걸어가다가 한번 찍어보시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동영상도 한번 360도 돌면서 한번 동영상도 한번 찍어보시고, 이런 것도 하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전에 이천시에서 50대 이상 되시는 분인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인가, 이천시를 기록하는 사진 작가라기보다도 기록하는 그 50대, 60대 분들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였죠. 그러니까 이게 노인 알바 하는 것처럼, 우리 경로 알바 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일주일에 사진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를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그 마을에 유래가 깊은 뭐 집이 있다라든지 뭐 사당이 있다라든지 나무가 있다라든지 어떤 오래된 어떤 그런 시설물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시에다 보내는 거죠. 그럼 시는 그걸 모아서 기록을 해서 어떤 우리 이천시의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원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동아리 형태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 친구들끼리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사진 찍기 위해서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 어디 여행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내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을 찍어보는 것도 하나의 기록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떠나는 시간 여행이긴 하지만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천시가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 보시는 거죠. 간판을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어떤 장날 찍어본 장날 모습도 우리 5일장 하잖아요. 5일장. 우리가 이천 같은 경우는 38인가요? 27인가요? 27? 38은 저기다 양평이다. 양평이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장날의 표현이 저는 이제 기억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전 이천이 외가여서 어릴 때부터 혼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외할머니 따라서 이 장날 그 외할머니가 이제 장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조그맣게 이제 세워놓고 그 옆에 앉아서 구경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가천이 이게 작업이 되기 전에 그 개천이었잖아요. 그 개천을 이제 다리로 건너 다니면서 이런 것들 기억도 나고요. 그 다음에 철길을 이모 등에 업혀서 이제 걸었던 기억도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천에 대한 기억이 예전에 이제 어디서 놀았다. 특히 이 중리동에 있었거든요. 여기 바로 이 건물 뒤쪽에 저 외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오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양옥집이 있으면 이천집 같은 경우가 그 집이 되게 비싼 집이었고 이천에서 되게 잘 나가는 집이었고 그다음에 풍산 아파트 밑에 있는 그 교회 밑에 있는 큰 집이 하나 있어요. 양옥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도 달랑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제일 지금도 있어요. 그 집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그때 그 집이
그런 것들처럼 이런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 놓지 못했죠. 왜냐면 그때는 사진기라는 것도 없었고 이제 제 어렸을 때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들을 지금 찍고 10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때 찍었던 사진들은 어떻게 돼요? 기록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과정하는 이 14주 동안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담아 보시는 그런 시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진들이죠. 저는 이런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이 근접 촬영.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카메라로 매크로 기능이라 해서 가까이 가서 찍는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게 되면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게 꽃인지 나무인지 어떤 것들이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수술만 찍는 거다 보니까 이런 사진들을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밑에서 카메라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놓고 찍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무에 기댄 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렌즈가 나무 쪽에 있는 쪽이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찍은 거고 이거 코스모스는 유난히 얘만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얘만 키가 제가 옆에 섰을 때 저보다 컸어요. 그 정도로 큰 코스모스였어요. 그래서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서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꽤 멀리 있는 단양에서 찍은 건데 사진을 보게 되면 어디서 찍었는지 보통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독특한 사진이어서 제가 이제 줌으로 당겨서 찍었던. 근데 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위에 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벌이 있습니다. 예, 꿀벌이 있어서 이렇게 찍었던 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이것도 캘리그래피, 사진에다가 캘리그래피를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채화로 만든 거고 사진을 수채화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요거는 1월 1일 날 찍은 거예요. 1월 1일 날 궁평항에 가서 해 뜨는 거를 밤새 있다가 새벽에 이제 찍은 겁니다. 원래는 울주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울주를 못 가고 간절곶에 가려고 했었는데 간절곶에 못 가고 그냥 서해안 궁평항에서 궁평항 쪽에 이 바닷가에 요 해를 볼 수 있는 서해안이지만 해를 뜰 수 있는 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찍었던 거죠. 이런 사진들을 이제 담아보시면. 요거는 청강대예요. 청강대. 요거는 양평에 그림 뭐죠? 그림 무슨 카페인데 갑자기 더 그림인가? 거기에요. 그 카페. 거기에서 비 오는 날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사진 찍어도 되게 멋있어요. 사실은 비 오는 날.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에서 멋있는 게 뭐냐면 처마 밑에 떠서 빛이 있을 때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빛 있잖아요. 이런 사진 찍을 때 되게 멋있거든요. 그런 사진을 멋있게 찍을 수 있을 때가 잠실 야구장에 갔을 때 비가 내리면 그 조명빛에 비쳐서 그 잠실 야구장 그 밑에서 빛이 물줄기가 떨어질 때 그 모습이 되게 멋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진도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사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선생님들이 사진 찍는 거 뭐 지금 스마트폰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설정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카메라 모드나 이런 거에서 없으신 것도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것도 있고 또 아이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만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들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보게 되면 최신 폰이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이제 올해 나온 거고 프로 16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양대 산맥에 있는 카메라 스마트폰 중에는 둘 다 이제 최신 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폰이면 볼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은 이제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이게 바로 재작년 이제 벌써 이게 재작년 이제 된 건데 기능이 이제 거의 많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16 나오면서도 아이폰도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했다가 탑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원성을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고 삼성은 이제 갤럭시 S25에다가 AI 기능을 상당히 많은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해서 뭐 그런 기능들을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수업하는 거는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보시다가 없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갤럭시 S25는 200메가픽셀이라는 거는 2억 화소예요. 2억 화소. 화소 자체가 2억 화소예요. 화소가. 그리고 이제 이거 48메가픽셀은 4008만 화소. 4800만 화소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초점 거리가 24mm. 그러니까 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그런 게 있고 이 조리개, 이 F값이 조리개 밝기를 나타내는 건데 어두운 환경에서도 찍을 수 있는 그 밝기예요. 그래서 1.7, 그다음에 1.78과 1.7이라는 건데 거의 뭐 비슷한 거죠, 사실은.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화소수가 몇인지 요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그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12MP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올 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실 때 요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저작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사진 동영상 찍는 거를 찍었다 하더라도 이걸 공유하면 안 되죠. 사실은 찍었다 하더라도 공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찍었을 때 어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얼굴이라든지 어떤 모습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가보면 촬영이 금지된 장소가 은근히 많아요.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런 데서는 진짜 뭐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하지 않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곳에 사진 동영상 찍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요즘 이제 드론 때문에 이제 그런 사생활 침해가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드론이 없이 찍기는 하죠. 찍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곳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선생님들 사진을 찍어도 블로그에 만약에 올리고 싶어도 그냥 얼굴이 그냥 노출이 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올렸을 때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그건 누군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심지어는 그냥 노출을 원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없는데 뭐 굳이 제가 이제 찍게 되면 블로그라든지 어떤 포스팅 하게 되면 선생님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설정 부분을 그냥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캡처를 해놨는데 설정 이거는 이제 갤럭시 폰의 설정 화면이고요. 그래서 엄청 많죠. 설정 이 메뉴가 한번 카메라 들어가셨을 때 설정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보셨어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고 해보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메뉴들이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런 정확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려드리는 시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만약 오늘 다 못하면 뭐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아셔야 되니까 알고 가시는 걸로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갤럭시 폰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이거 이제 갤럭시 폰의 또 하나 이제 삼성에서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또 카메라 전문 설정이에요. 이 설정 부분. 요거는 이제 설치가 되시는 분이 있고 설치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전문가 모드처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은 별도의 카메라 앱을 실행했을 때 설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폰은 아시죠? 이 설정 부분에 들어가야지 카메라라는 모드가 있는데 아이콘이 그걸 누르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모드들을 촬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설정해서 원하시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용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량이 커질수록 크면 클수록 내 스마트폰의 용량은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고속 연사도 가능하고 QR코드 스캔, 그 다음에 이런 격자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이건 이제 제 스마트폰 16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걸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갤럭시와 아이폰의 설정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같이 한번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론 갤럭시 폰을 기준으로 하긴 할 텐데, 자, 이제 카메라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어디 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그죠? 톱니바퀴가 설정이에요. 톱니바퀴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저는 오른쪽 상단에 없죠. 네,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24까지만 해도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가 있었는데 톱니바퀴가 설정이 이제 없어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하단으로. 그래서 이 점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오른쪽 상단에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톱니바퀴 설정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 누르면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 설정 안에 인텔리전트 기능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이제 아이폰은 이제 거기에 이제 QR코드 스캔과 문제 테스트 스캔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이제 문서나 텍스트 스캔이 가능한 거예요. 이 카메라로 문서를 내가 찍게 되면 문서를 인식을 해서 그 문서를 크기에 맞게끔 내가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찍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스캔, 무슨 글이 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글을 내가 텍스트화 시켜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카메라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카메라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걸 갖다 놓게 되면 오른쪽에 T라는 게 나타나요. T라는 게.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로 사진을 찍은 거. 이제 이 문서로 난 찍겠다. 이 얘기입니다. 문서로 찍겠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스캔으로만 가져올래? 스캔으로 해서 스캔으로만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요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요. 요 크기만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런 기능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 아까 이제 스캔해서 요게 있는 모두 복사.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글씨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나와의 채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와의 채팅으로 가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면 글씨 다 있죠. 여기 다 있죠. 선생님 성함 다 가져왔죠. 글씨로. 이렇게 글씨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기능이 들어있죠. 이 설정에 이 문서와 텍스트 스캔하는 기능은 다 있으시죠? 이게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선생님 폰에 없으세요?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신 분 또 누구 있으세요? 아이폰은 없어. 이게 선생님 거는 아까 QR코드 스캔이나 거기에 그 아이폰에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QR코드 스캔하고
감지된 텍스트 보기. 요게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거는. 요게 그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없으신 분들은 뭐 이제 최근 요게 폰에 이제 기능이 탑재가 안 되는 기능이 들어 있는 거고 QR 코드 스캔 있죠. QR 코드 스캔. 요거는 이제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상단반 내렸던 QR 코드 스캔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 켰을 때 QR 코드를 읽어 드리는 건데 요 QR 코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여진다? QR 코드가 한번 제가 QR 코드 있는 제품이 여기 거의 없어서 QR 코드 스캔하면은 요게 이제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는 걸로 그러면 한번 제가 QR 코드 스캔 여기는 제품 중에 QR 코드 있는 게 없네요. QR 코드가 여기요. 전시 여기도 없나? QR 코드 있는 제품이 없네요. 일단은 QR 코드를 여기를 스캔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노란 글씨가 떠요. 노란 글씨가 이렇게 작게 뜨는 거죠. 작게 뜨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 QR 코드가 작게 뜨는 그런 기능이 나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QR 코드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로 들어갔을 때 유튜브 이런 어떤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되면 챗GPT로 한번 뉴스 검색해 볼게요. 뉴스를 뜨게 되면 이런 뉴스들이 이런 기사들이 여기 주소가 길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QR 코드를 만드는데 QR 코드를 만든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자, 이게 이제 QR 코드인데 또 안 도와주네요, 얘가. 여기 이제 QR 코드를 찍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다른 거에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QR 코드 만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네이버에도 있구나. 네이버에도 이렇게 QR 생성해서 뜨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얘가 지금 볼게요. 이제 이 QR코드 카메라에 있는 QR코드와 이 QR코드가 어떻게 들린 건지 이제 이 스캔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로 스캔을 하게 되면 카메라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노란색 줄이 뜹니다. 노란색 줄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QR코드 스캔을 하게 되면
요렇게 뜨죠. 요렇게. 네. 요렇게 뜨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QR코드 스캔하는 거는 뭐였어요? 상단바를 내려서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다고 했죠? 이거 했을 때는 얘가 스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게 좀 편한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카메라로도 충분히 우리 스캔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요렇게 뜨다 보니까 여기 클릭을 잘 못하세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 QR코드를 알려드리는 거고, 요 카메라를 켰을 때 이렇게 QR코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걸 누르면, 이제 요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요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QR코드 넘어간다. 그래서 카메라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인텔리전트 기능의 QR코드 스캔.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이 있었는데, 문서와 텍스트 스캔은 내가 어떤 문서를, 사진을 찍게 되면 그냥 갤러리 이미지로만 되는데, 요 문서와 텍스트 스캔으로는 어떻게 된다? 문서에 있는 글을 내가 다 글씨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텍스트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촬영 구도 추천? 예. 요거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촬영 구도 추천. 요거는 스마트폰 AI 기능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AI 기능이 사진을 찍을 때 얘가 구도를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구도를 잡아주는데 어떤 기능으로 구도를 잡아주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촬영 구도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지금 아까 제가 켜놨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구도가 지금 잡힌 거예요. 여기 지금 예전 거는 여기에 줄이 쭉 가운데 줄이 생기고 동그란 구가 하나 떠다닐 거예요. 이 떠다니는 구 안에 이 내가 원하는 어떤 요런 이 동그란 구 안에다가 요걸 맞춰주면 얘가 이제 촬영 구도가 됐다라는 걸 딱 띄웁니다. 띄우는데 지금은 요게 이제 구도가 맞아지면 요 상태로 노란색이 얘가 알아서 이제 구도가 맞았다라는 거를 잡아줍니다. 얘가 이제 이런 구도를 잡아주는 기능,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동그란 구가 떠다니죠. 그 떠다니는 구를 가운데 안에 그 동그란 구 안에다가 이렇게 맞춰 넣게 되면 그러면 구도가 맞았다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떠다니는 뭐냐면 이 플러스 기능이 요게 들어오게 서 맞춰지면 이게 카메라가 인식하는 AI 구도로 잘 맞았다는 거예요. 구도가 잘 맞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플러스가 떠다니죠. 여기 플러스 떠다니죠. 선생님은 하얀 구가 떠다닐 거예요. 요 구를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갖다 맞추면 노란색 딱 바뀌죠. 노란색으로. 그럴 때 요게 최적의 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인식하는, AI가 인식하는 최적의 구도.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 선생님들이 나 구도를 잘 몰라. 사진 찍는 게 난 엉망이야. 요게 이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요거에 맞춰주면 이 AI가 구도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AI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요 기능을 켜서 AI 구도로 선생님이 촬영 구도 추천하는 요 AI가 추천하는 구도로 사진을 찍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요게 이제 AI가 잡아주는 구도인데 찍다 보면 내가 원하는 구도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책에 이론적으로 요 구도가 가장 안정적인 구도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구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도는 어떻게 돼요? 책에 나와 있는 구도하고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만의 구도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요 촬영 구도 추천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 구도를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잡아주는 게 잘 찍는 거구나. 얘가 잘 찍는 사진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 꺼보고 내가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당분간은 요 촬영 구도 추천을 켜놓고 이 구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는 시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인텔리전트 기능이 바로 AI 기능이에요. 사실은 요 인텔리전트 AI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AI 기능이고 그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거는 이제 여기 봤을 때 요 기능이 들어있는데 선생님들은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게 아마 혹시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장면별 최적 촬영 있으시죠?
두 개 다 있으세요? 예. 그 있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여기 같이 들어와서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화면으로 들어와서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게 있고 요게 없고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게 뭐냐면 요것도 AI 기능이에요. AI. 그래서 이 스마트폰 요 카메라가 한 25가지 정도의 사물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요 인텔리전트 최적 촬영, 장면별 최적 촬영이 켜져 있을 때는 사진을 찍을 때 이 사람이 풍경을 찍고 있구나. 그 풍경에 맞는 색감을 구도를 얘가 잡아주는 거고요. 색상을 잡아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내에서 사진을 찍고 있구나. 너 형광도 조명이 없구나. 그럼 밝기를 얘가 잡아줘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을 찍고 있구나. 그러면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사람이 인물 찍고 있는 이 인물에 맞는 사진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이 찍고자 하는 사물을 얘가 인식을 해서 요거는 사물이다, 동물이다, 사람이다, 풍경이다, 나무다 이런 것들 인식을 해서 색감을 맞춰주는 거예요. 알아서 AI가. 그래서 얼마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지금 이 밝기 조절 안 해도 알아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 밝기를 알아서 찍어준단 말이죠.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데 나는 요 색감으로 찍고 싶은데 얘는 자동으로 이 색감을 잡아버리니까 난 내가 싫은 색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끄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밝기 조절해서 이제 전문가 모드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바로 요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장면이 아니라 AI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분들이 찍고자 하는 카메라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사물을 인식을 해서 얘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장면별 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이 어떻게 보면 AI 기능에서 여기 나와 있죠.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색감과 대비를 최적화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AI가 해주는 건 기능입니다. 엄청 뛰어난 기능입니다. 사실은. 네. 요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은 켜놓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요. 24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잖아요. 인터넷 최적화. 켜놓으신 거예요. 켜놓으셨어요? 네, 장면 감지. 네, 아이폰은 장면 감지. 이중에 장면 감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 장면들은 제가 이제 블러 처리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텔리전트 기능이라는 게 요까지 요 네 가지가 AI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기능.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AI 기능이 가지고 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으로만 가지고도 엄청난 사진 촬영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문서를 해서 문서 안에 있는 글을 내가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게 문서 스캔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서 안에 있는 글을 내가 글만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공유도 가능하고 요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 요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내 카메라는 안 되지만 다른 앱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앱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 렌즈나 구글 렌즈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그거는 추후에 또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써보시면 돼요. 카메라 기능 안에는 없지만 그 앱에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촬영 버튼 밀기가 있어요. 촬영 버튼이 뭐예요? 우리가 촬영할 때 누르는 동그라미 큰 이 원이죠. 촬영 버튼. 요 기능에 우리가 터치하게 되면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지만 요 기능으로 촬영하면서 움직이는 GIF 사진, 띡띡띡띡 사진으로 해서 움직이는 GIF, 그 다음에 고속 촬영이 가능해요. 고속 촬영이면 뭐냐면 선생님이 사진을 찍을 때
날아가는 사진이라든지 날아가는 새라든지 아니면 뭐 뛰어가는 사람이라든지 뭐 운동하는 스포츠 경기라든지 자전거라 이런 거 찍을 때 그냥 사진 찍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고속으로 순간 100장까지 찍어요. 순간 100장까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기능이 어디서 쓰냐면 촬영 버튼 밀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두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촬영 버튼을 이렇게 살짝 아래로 터치한 상태에서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트 샷이라고 이름 써져 있으신 분이 계시고 고속 촬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고속 촬영. 그 다음에 GIF 두 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버스트 촬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살짝 이게 고속 촬영인데 터치 버튼 요거를 살짝 내리면 요렇게 내리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죠. 100장까지 찍히는 겁니다. 순간 100장까지 찍혀요. 그럼 이 100장이 어디로 가냐? 볼게요. 갤러리에 가보면 여기 100장이 찍혔다는 게 나오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100장 중에 요게 이제 크라운이 있어요. 요 크라운이 있는 게 AI가 감지했을 때 최적의 사진이라고 얘가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쭉 옆으로 밀면 엄청나게 찍혔죠. 순간 이 100장이 다 찍힌 거예요. 100장. 그러면 요 사진으로 선생님이 만약에 새의 군무를 좀 찍고 싶을 때 이게 순간 내가 찍게 되면 흔들리니까 요걸 선생님이 요대로 놔둔 상태에서 버스샷을 누르면 새 날아가는 거를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요게 찍어서 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한 장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네. 크라운 요 사진이 최적이니까 요것만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요 사진이 선택됐잖아요. 여기서 휴지통을 누르면 메시지가 나와요. 나머지 것도 지울 거냐? 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시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터치할 때 한 번 찍혔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버스샷이 고속 촬영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고속 촬영 기능. 그래서 들고서 이동하시면서 찍으셔도 되고, 되는 거고,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걸 찍고 싶을 때, 뭔가 찍고 싶을 때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보신다. 그러면, 고속 촬영으로 찍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GIF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GIF는 우리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GIF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음성은 들어가지 않지만, 음성이나 사운드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쓸 때 어디서 많이 쓰냐면 굳이 GIF 촬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요거는 최대 30장까지 찍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행사 사진을 찍는데 행사 사진을 30장을 찍어서 보내주게 되면 이 사람이 볼 때 내가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사 전반적인 거를 이 GIF로 찍어서 아예 보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파일만 클릭하게 되면 행사 전반적인 이 스케치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GIF 촬영으로 했을 땐 어떻게 한다? 자, 눌렀을 때, 자,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진을 찍었죠? GIF.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으로 처음부터 찍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진으로. 그러면 요 사진을 내가 보내면 지금 수업하는 장면이 이렇게 지금 찍고 있다. 이걸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GIF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도 되지만 움직이는 사진을 처음부터 찍을 수가 있다. 움직이는 사진을. 이게 바로 이 촬영 버튼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이폰은 고속 촬영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찍을 때 GIF 촬영은 그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버튼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기능이 들어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촬영 버튼 밀기 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밀기 하기가. 이게 터치했을 때 그냥 촬영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 촬영 버튼 밀기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가능하다. 이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밀어내려야 돼요. 근데 꾹 누르면 동영상으로 바뀌고 또 다시 또 누르면 그냥 촬영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촬영 버튼 밀기 요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촬영 버튼 밀기가 그래서 고속 촬영이 버스샷이고 그 다음에 GIF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너 현재 있는 그 풍경 좀 보여줘. 여행 갔는데 풍경 좀 보여줘. 근데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내가 찍어서 보내주긴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돌려서 동영상으로 보내줘도 되지만 사진으로 보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GIF로 찍어서 풍경을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도 되죠. 360도 회전. 이렇게 찍어서 하시게 되면 30장까지 가능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어때요? 새로운 기능이죠. 전혀 몰랐죠. 파노라마는 한 장에 크게 길게 담는 거지만 얘는 이거를 내가 딱딱딱딱 끊어서 담아주는 거죠. 30장을. 근데 파노라마도 나중에 이제 모드에서 배우시겠지만 찍기 어려워요. 사실은. 파노라마 찍는 것도 조금만 벗어나면 얘가 끊어지거든요. 촬영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촬영 모드에서도 이제 파노라마 찍는 것도 배우겠지만 한번 파노라마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파노라마는 내가 이 카메라 렌즈나 사람 시선으로 봤을 때 한눈에 다 안 들어왔을 때 파노라마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게 되면 이게 다 담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한 장에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GIF는 뚝뚝뚝뚝 끊어서 찍어서 여기 있는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버튼 밀기 이런 기능이 숨겨져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재밌죠? 여기 있는 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가 있어요. 워터마크. 자, 워터마크가 있는데 이 워터마크는 이제 내 사진에 내 이름이나 촬영 날짜,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 찍게 되면 거기에 날짜가 박혀서 나오는 카메라가 있었죠. 없는 기능도 있고 있는 기능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키면 내가 이제 워터마크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워터마크에 이제 어떤 걸 넣을 수 있냐? 요거는 켜준 거고 워터마크를 클릭해 보세요. 요 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워터마크 설정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러면 모델명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모델명은 내가 내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편집을 눌러서 선생님이 울트라로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바꾼다? 저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 이 사진에 이제 저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제 닉네임이. 그 다음에 나는 이거는 표시 안 하고 날짜만 표시하고 싶어. 날짜만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날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월일이 빠지고 점으로 만들어가는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시간도 표시하고 싶다. 날짜 시간까지 요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위치를 켜놨잖아요. GPS를. 그러면 사진에 갤러리에 갔을 때는 내가 이걸 설정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찍었다는 게 다 나오긴 해요. 사실은 요걸 설정하지 않으셔도.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글꼴이 있는데 글꼴을 3가지가 쓸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이렇게 3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렬이 뭐예요? 정렬은 좌로 정렬, 가운데 정렬, 우로 정렬. 요게 이제 정렬이 가능한 겁니다. 위에다 놓을 거냐, 아래에다 놓을 거냐. 요게 정렬이에요. 자, 그래서 워터마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선생님이 이제 나는 내 사진에 내 이름을 넣고 싶어, 내 날짜를 넣고 싶어.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워터마크를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요 기능이다. 워터마크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사진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 모드. 고효율로 하게 되면 용량은 저장이 되지만 다른 분들이 못 봐요. 다른 분들이.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변환을 해야 돼요. 이 HEIF. 요거는 아이폰 사진이 요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폰 사진을 컴퓨터나 다른 사진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보여요. 사진이 안 보입니다. 이미지는 있는데 안 보여요. 컴퓨터에서.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이폰 사진이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고효율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모드라는 건 전문가 모드인데, 전문가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나는 일반적인 사진에서 찍는 모드로 확장자로 찍겠다. 그 다음에 라우라고 해서, 내가 수정이 가능한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두 가지로 하겠다. 뭐 이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 모드에서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장하는 방식. 내 용량이 좀 크다 그러면 두 개 다 하셔도 되고, 용량이 별로 안 크다 그러면 라우만 하셔도 돼요. 프로 모드. 요건 프로 모드 사진 찍을 때만 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프로 모드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션 포토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포토예요. 라이브 포토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모션 포토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사진을 찍을 때 이거 지금 이제 두 가지 모드. 요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들어왔는데, 사진을 찍을 때 모션 포토 기능을 켜놓고 찍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상단에 보시면, 선생님들 상단에 보시면 요 플레이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사진에 있으시죠? 요걸 노랗게 되면 활성화 시킨 거고, 요걸 끄게 되면 이제 안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노랗게 놓은 상태에서 모션 포토 기능을 키우는데, 요게 무슨 기능이냐면, 요걸 켜놓고 내가 사진을 찍으러 가잖아요. 사진 찍으러. 만약에 이렇게 켜놓고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사진을 찍어요. 자, 끝났죠? 근데 모션 포토를 얘가 찍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모션 포토를 보게 되면 움직이는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약 3초간에 앞뒤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션 포토로 사진을 찍을 때가 언제 또 중요하냐면, 단체 사진을 찍으실 때 분명히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모션 포토 3초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모션 포토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3초라는 시간 동안에 다 눈을 뜬 사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진만 내가 캡처해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 전부터 영상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뭘 이동하는 거라든지 뭘 작업을 할 때 그거 좀 작업하기 직전부터 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거부터 찍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모션 포토를 하게 되면 찍으러 가는 내가 움직이는 모습부터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션 포토 기능이 좋다.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에요. 이게 부메랑 기능이라고 해서 모션 포토로 왔다 갔다. 이거 보이시죠? 손 움직이는 거. 요게 부메랑 기능이에요. 이게 짤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슬로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슬로우로도 잡혀요. 슬로우로도. 요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고, 그 다음에 모션 포토 끄면 이제 없이 그냥 찍힌 사진만, 요 사진만 보는 거죠. 아예 제대로 찍힌 사진만. 근데 모션 포토를 보게 되면 바로 움직이는 사진, 내가 찍으러 가기 직전 사진부터 끝난 이후의 사진까지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 모션 포토 기능을 켜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요이 땅 하는데 뛰는 모습도 찍혔는데 바로 뛰기 직전에 표정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션 포토 기능도 상당히 재밌는 기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의 모션 포토 기능, 요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셀피 기능이 있어요. 셀피 기능. 셀피 기능은 이제 뭐 화면을 위아래로 밀면 카메라가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름 뭐라 써져 있어요?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이라고 써져 있죠.
요게 뭐냐면 요걸 꺼놔야 되는데 이걸 켜놓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셀카를 찍을 때 만약에 셀카를 찍을 때 요 책이 있잖아요. 제 뒤에 책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배경 사진 있는 상황에서 셀카를 찍어요. 그러면 찍으면 이걸 켜놓으면 글씨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갤러리에 보면 글씨 거꾸로 나오죠. 글씨가. 근데 선생님이 찍으실 때 배경에 글씨가 좀 나와야 되는 인증사진을 찍어야 돼. 그럴 때는 이걸 꺼야 돼요. 꺼놓고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꺼야지만 그게 가능해. 좌우 반전은 되지만 글씨가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갤러리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정상적으로 보인다. 저는 좌우로 반전이 된 거죠. 아까 사진하고 틀리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글씨가. 그래서 뒷 배경에 글씨가 있는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인증사를 찍고 싶을 때는 이 좌우 반전 없이 찍는 요 기능을 요걸 꺼놓고 찍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요걸 꺼놔야 된다.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찍었는데 글씨가 뒤에 거꾸로 나와.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켜놔야 되는지 알고 켜놨는데 굳이 켜놓지 않아도 배경 인증샷을 내가 남겨야 되는 어떤 그런 글씨가 있는 인증샷을 남겨야 된다면 요렇게 꺼놓고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아셨죠? 예, 요 재밌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민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죠. 카메라를 위아래로 민다는 얘기죠.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좌우로 반전시키는 거. 여기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화면을 이렇게 내가 밀어서 좌우 반전 앞뒤 카메라 렌즈를 쓰는 거예요. 전면 카메라 렌즈를 쓴다든지 후면 카메라 렌즈를 쓴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쭉 좀 더 내려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진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제는 동영상 부분에 있어요. 동영상 부분. 자동 FPS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건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건데 자동으로 프레임에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초당 사진이 찍히는 장수예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는 1초에 24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4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24. 그러면 1초에 사진이 24장이 찍히는 건데 30장이 찍히는 거고 60장이 찍히는 동영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24프레임으로 찍는 사진하고 동영상과 30프레임으로 찍는 거하고 60프레임으로 찍는 거하고 120프레임으로 찍는 거하고 이 아이폰은 요 기능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프레임 수가 240프레임까지도 가요. 아이폰은. 그러면 동영상을 찍었을 때 엄청 부드럽겠죠. 동영상이. 이게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은 초당 장수가 늘어나면 엄청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하실 때 슬로우 모션 할 때 장수가 적은 거하고 많은 거 차이가 나겠죠. 장수가 적으면 슬로우 모션 줘도 틱틱 끊어지는데 장수가 많은 120프레임, 60프레임 이상 되는 것들은 슬로우로 줬을 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슬로우가. 그래서 이게 용량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선생님이 영상 촬영하실 때는 요 기능이 들어있다면 요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 이제 또 촬영할 때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요 손떨림 보정. 요거는 무조건 켜놔야 돼요. 요건 무조건 켜놔야 돼. 요게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켜지죠? 지금 다 꺼져 있죠? 지금 선생님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놓으셔도 돼요. 셀카 모드에서 빠져나오세요. 셀카 모드. 자, 이 모드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선생님이 셀카 찍은 상태에서 모르고 이제 설정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비활성화돼서 아예 없어요. 이거 안 돼 있죠? 이게 비활성화돼요. 이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셀카 모드 전면 카메라는 요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기능.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만 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사진 모드에서만 요 인텔리전트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물 사진 모드나 뭐 프로 사진 모드나 뭐 이런 모드에서는 뭐 이게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모드에서만. 동영상 손돌림 보정이 있으신 분은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 동영상 옵션에서는 뭐 크게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 있는데 H264로 해놓으시면 돼요. H264 있으신 분은 요것만 해놓으시면 되고, 우리 아이폰에서도 그 NTFS 뭐 8 뭐 이런 게 있어요. 설정에. 그죠? 우리가 8은 우리 아시아는 우리 한국은 8 버전 비디오 버전을 안 써요. 코덱을. NTSC예요. 그걸로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H264는 이 코덱 이름인데, 코덱 이름인데 이게 전 세계에 공용된 코덱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 요 프로그램 형식으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코덱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 세계의 어떤 영상이든 요걸로 된 영상은 다 볼 수 있다. 네,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 그래서 요런 S 있다는 게 하시면 되고, 벌써 지금 설정도 좀 반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설정 부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보고요. 요 대상 추적, 촬영 가이드, 위치 태그, 촬영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치하는 방법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 촬영 카메라 설정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이 있죠.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많이 배우셨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나 제미나이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제미나이한테 이 사진을 분석해서 포토 에세이를 써줘. 아니면 이 사진을 분석해서 유치원생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포토 에세이를 써줘. 그러면 유치원생들한테 어울리는 글로 써줘요. 그러면 뭐 30대 감성, 50대 감성, 60대 감성으로 써달라고 하면 글 자체가 그 나이대에 맞는 글로 써줍니다. 이 AI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계속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면서 작성해 보세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또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하는 부분 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이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